녹화는 지금부터 진행을 할게요. 이제 도매매 연동까지 마치고 도매매 상품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놨어요. 내 샤플링 계정을. 그 다음에 이제 쇼핑몰에 연동을 시켜야 상품을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도매매 연동 말만 어렵지 도매매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어줬던 단계이고요. 쇼핑몰 연동은 쇼핑몰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어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F 기초관리에서 1번 연동지원 쇼핑몰 계정 관리라고 하는 메뉴에서 쇼핑몰을 연동을 할 텐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사이트,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스마트 스토어, 이런 채널들을 여기다가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을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아이디 비밀번호만 넣으면 되는데, 각 쇼핑몰별로 약간씩 좀 차이가 있어요. 넣어줘야 될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은, 도매매 연동했을 때 저희 API 키값 받았죠. 그런 사이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연동까지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면, 샤플링 접속을 한 다음에 A 상품에서 죄송합니다. F 기초관리에서 1번 연동지원 쇼핑몰 계정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F 기초관리에서 1번 연동지원 쇼핑몰 계정관리. 이 메뉴 접속하시면 이 샤플링에서 연동이 가능한 쇼핑몰들이 쭉 나와 있고요. 샤플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총 97개의 사이트에 연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자체가 대표님들께서 이제 추후에 입점을 하게 될 쇼핑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이트들 들어가서 각각 상품 등록하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얘를 연동시켜 놓으면 샤플링의 상품을 등록하기만 하면 얘를 송신하게 누르면 다 뿌려져요, 상품이. 그래서 하나하나 해볼게요. 우선은 옥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입력이라는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이디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G마켓 옥션은 쉬운 편이고요. G마켓 옥션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처럼. 넣어주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대표님들께서 G마켓 옥션에 가입하실 때 두 가지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죠. 오른쪽에 보이는 ESN 플러스 마스터 로그인, 왼쪽에 보이는 옥션 G마켓 로그인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로그인은 좌측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옥션 선택했을 때 로그인 할 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좌측에 있는 정보랑 우측에 있는 마스터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가 다른 대표님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여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저희는 샤플링 연동은 왼쪽에 있는 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대표님들 다 입력이 끝났으면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저장하기 눌러주면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죠. 로그인 아이디가 없으면 그 계정은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 입력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옥션 아이디 입력 다시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로그인 아이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아이디 확인 눌러주면은 모두 정상입니다 뜨나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뜬다. 그러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을 했거나 아니면 입점이 제대로 안 된 상태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아직 입점이 안 되어 있거나 잘못 넣었구나 생각되시면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마켓을 한번 볼게요. G마켓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입력이라는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당연합니다. 저장은 필수입니다. 저장은 꼭 해주시고요.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아이디 입력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똑같아요. G마켓도 ESN 플러스에서 좌측에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넣어주고요. 저장 버튼 꼭 눌러주고 창이 닫히면 다시 한번 아이디 입력 버튼 누른 다음에 최종적으로 로그인 아이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저와 같이 모두 정상적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라고 이 팝업 창이 뜨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뜨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다시 찾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못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간혹 이제 대표님들께서 저 아이디 비밀번호 까먹었어요 하거든요. 저 몰라요. 제가 다른 건 다 웬만해선 설명드리는데 유일하게 이거를 못 찾아드립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종이에 이렇게 연습장에 쓰시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메모장 또는 이메일로 보내놓으세요. 내 아이디 비밀번호를. 그러면 안 까먹으니까 그걸 가지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G마켓, 옥션, 연동에 대해서 배웠고요. 체크를 해나가면서 볼까요? G마켓과 옥션 모두 이렇게 완료했고 G마켓 옥션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왼쪽 로그인 아이디 이걸 써주시는 거예요. G마켓 옥션은 그 ESN 플러스에서 왼쪽에 있는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를 써주시는 겁니다. 되게 쉽죠? 그 다음 11번가 한번 볼게요. 11번가는 똑같아요. 11번가 해외 직구가 있고 그냥 11번가가 있는데 저희는 국내 상품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11번가를 해주시는 겁니다. 11번가 아이디 입력 버튼 클릭한 후 한번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뭔가 살짝 복잡해졌죠? 똑같아요.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은 그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그대로 입력해 주시는 거고 카카오톡이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카카오톡 쓰려면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죠? 그런 것처럼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해주셔야 되세요. 그게 뭐냐면 인증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인증키가 도매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로그인해서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줬어야 되는데 11번가는 그나마 간편해요. 오른쪽에 보이는 인증키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인증키 1번, 2번이 자동으로 잡힙니다. 지금처럼. 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저장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것 또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디 입력 버튼 눌러서 로그인 아이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똑같이 모두 정상적으로 로그인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라고 뜨면 되세요. 근데 11번과 같은 경우에는 그 매달 초 있죠.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2021년 1월 1일 그렇게 매월 1일 날에는 로그인 확인 옆에 있는 인증키 설정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상품 등록이 되고 주문 수집이 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네. 옥션에서는 정상적으로 하다가 G마켓은 같은 아이디 아닌가요? 근데 옥션에서 로그인 아이디를 확인하면은 네. 정상적으로 로그인 가능한 아이디라고 하는데 네. G마켓에서는 다시 확인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걸 제가 못 해드려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질문하면 다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는데, 아이디 비밀번호는 대표님만의 비밀이라서, 제가 그거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답변 먼저 드리고, 로그인 네. 비밀번호 잘못해서 네. 인증키 그냥 받아버렸는데 다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인증키 한 번 더 누르면 됩니다. 이게 두 개 같은 게 아니라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거를 제가 몰라요. 대표님만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대표님 가입할 때 못 봤으니까. 예. 어떤 말씀인지 예, 찾아드리고 싶어요, 저도. 예, 죄송합니다. 같은 거라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대표님. 안 되는데. 네. DNS랑 네. 스마트랑 그런 아이디가 달라서 상관은 없어요.
아, 그건 상관없어요. 예, 마스터 아이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달라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쓰는 거 왼쪽에 있는 것만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른쪽 많이 쓰시고, 두 번째는 사례가 세 가지가 있어요. G마켓 옥션이 쉬우면서 어려운 게, 구매자 아이디로 자꾸 입력을 하세요. 구매할 때. 근데 저희 판매자죠. 네. 예, 근데 구매자 아이디 비밀번호 넣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G마켓 옥션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다른데 동일하게 쓰는 경우. 세 번째가 입점이 안 된 경우. 거의 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동안 사례를 봤을 때. 예. 그 실제로 회원가입 눌러보면 아직 구매자 회원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예.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옵션은 지금 인증이 났고요. 네. 그다음에 G마켓은 팩스로 보내야 된다고 해서 팩스로 보냈거든요. 서류를. 네네. 혹시 판매하고 G마켓은 아직 안 난 것 같은데 예. 이 ESN 플러스는 뭐 이게 그 아이디가 그대로 가져가는 건가요? 원래는? 아, ESN 플러스는 G마켓 옥션 각각 아이디가 존재를 하고요. 그냥 어차피 핫집 살림이니까 네. 마스터 아이디라고 해서 새롭게 연동할 수 있는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입점되면 이제 만들 수 있고. 예, 입점되면 이제 두 개를 연동시킬 수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11번 예, 대표님. 네. 그 옵션하고 아직 G마켓을 못해서 네. 그 화면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써가면서 해볼게요. 왜냐하면 그 온라인에 계신 대표님들께서 혹시 안 들리실 수가 있어서 예, 질문 다시 주시면. 네. 옵션하고 G마켓 화면에서 보면 이쪽하고 왼쪽하고 오른쪽 두 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둘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ESN 마스터만 되면은 왼쪽이 다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 옥션 G마켓 입점 시 제가 다시 안내를 드릴게요. 그 우리 대표님들께서 그 판매자로 입점을 하시잖아요. 이 화면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실 거예요. 마스터 로그인은 그냥 무시하세요. 그리고 옥션 회원가입, G마켓 회원가입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쪽이 모두 판매자로 승인이 끝나면 그 아이디를 한 번에 연결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는 그 두 가지를 그냥 연결하는 역할만 하지 실제 입점은 왼쪽에 있는 걸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 자체 구매자 구매자 회원으로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아니요, 판매자로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 회원 가입해서. 네. 두 개 다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따로따로요. 네. 하나로 생각했는데. 아, 아닙니다. 아, 따로따로 하겠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그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1호 가입하셨, 101호 열쇠랑 102호 열쇠가 달라요. 네, 복층인데 약간, 네, 설명이 어렵긴 한데, 네, 뭔가 달라요. 그래서, 아이디가 두 개인데 네, 두 개에서 했다고 하면 네, 말씀하신 ESN 플러스 쪽은 아까 하나로 한다고 좀 설명해 주세요. 한 집 살림인 거죠. 대신에. 그 말이 또 이해가 안 가서 두 개를 아. 만든 다음에 아이디가 101호, 102호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쪽 오른쪽에 로그인할 때는 그러면 102호로 하든 101호로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른쪽은. 아니요, 이 아이디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103호. 백성고에서 판다 이 표정인데 일단 한번 해보실까요? 대표님께서 입점 아직 안 하셨죠? ESN 마스터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죠? 네. 비밀번호가 있으면, 하나는 이제 옥션이었고, 하나는 이제 G마켓이에요. G마켓이 있는데, 이거를 말씀드리면, 옥션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고, 개별적인 G마켓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고, ESN 마스터 아이디 비밀번호를 새롭게 그 연동을 시켜. 옥션 로그인을 최초로 하시잖아요. 왼쪽으로. 옥션이 가입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팝업창이 떠요. 마스터 로그인 아이디를 생성하셔야 됩니다. 라고 뜨면은 그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G마켓이 나중에 승인이 됐어요. 그럼 G마켓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또 떠요. 마스터 아이디가 있는데 여기에 연결하시겠습니까? 뜨면 거기다가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표정이 안 좋으시지만 그래도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그냥 회원 가입일 뿐입니다, 대표님. 근데 이게 제일 어렵죠. 그쵸? 왜 쓸 게 없는데 왜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판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판매할 때 저게 필요하군요. 마스터 크립.
진짜 로그인.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로그인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어렵게 되어 있긴 한데, 화이팅 하시고. 네, 11번가까지 봤고요. 그 다음 이제 인터파크 볼게요. 인터파크, 스마트 스토어보다 인터파크를 좀 먼저 보면은, 인터파크는 OM과 MD가 있는데, 네. 저희는 오픈마켓 판매자니까 OM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 입력. 네, 아이디 입력 눌러주시고요. 입력할 값이 조금 많아요. 같이 설명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는 필수입니다. 필수. 이렇게 되고, 그리고 계약 유형은 공통이에요. 대표님도 똑같고 저도 똑같은데, OM 사업자. 이렇게 써주세요. 오픈마켓 사업자. 그리고 공급 계약 번호라고 있죠. 우리 대표님 혹시 인터파크에 사업자 2개이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죠? 그럼 무조건 1이에요. 예, OM 사업자. 그리고 공급 계약 업체명이 뭐라고 쓰냐면 대표님의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상호명을 쓰는 겁니다. 또 여기 해투라고 나와 있다고 대표님 해투 쓰고 그러면 안 되세요? 대표님의 사업자 명칭을 쓰시는 거예요. 예. 안 하실 것 같죠? 2분 정도 나와요, 항상. 계약번에 예. 1번. 1번이라고 생각해요. 예, 무조건 1번. 여기 계신 대표님 다 1번이세요. 이게 사업자가 2개 물려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터파크에. 사업자를 많이 낼 경우. 그럴 때는 이제 그 사업자 순서대로 나오는데, 네, 다 처음이잖아요. 1번. 인터파크를 잘 이용 안 하시죠? 대표님들. 예. 근데 인터파크가 나쁘지 않은 채널이에요. 여기서 주문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터파크 꼭 가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스토어가 왠지 익숙하니까 여기가 더 매출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네이버 쇼핑에 물려있는 인터파크가 더 나아요. 그 매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인터파크 무시하지 마시고 여기 등록해 주시면 돼요. 혹시 인터파크가 지금 심사 중인데 예. 등록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 끝나야지 넣어야 되는 그 전에 이렇게 해주셔도 좋아요. 그 전에 예,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저장이 끝나면 로그인 아이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모두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라고 뜨면 돼요.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그래서 또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첫 번째 가서 인터파크가 필요한 거, 아이디, 비밀번호, 그 다음, 계약 유형, 공급 계약 번호, 계약 유형, 공급 계약 번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급 계약 업체명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SCM이 로그인되지 않습니다. 이거 뭐예요? 잘못했다는 대표님 저장하고 하셨나요? 저장을 안 했나? 네,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장하고 예. 로그인 아이디 확인하니까 그거 뜨는데 아이디하고 인터파크는 그렇게 안 되신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인터파크 이렇게 해주셔야 되세요. 인터파크 네. 인터파크로 가서 네, 인터파크 관리자 페이지 주소가 이게 인터파크 관리자 페이지 주소거든요. ipss.interpark.com 여기 접속해서 아이디 비밀번호 넣으면 뭐라고 뜰 거예요. 개인정보 뭐 관련된 설문조사 있는데 그거 안 하셨어요. 그것까지 해야 이제 인터파크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인터파크 직접 관리자 페이지 로그인 한번 해보세요, 대표님. 로그인이 안 돼요? 그럼 입점이 잘 안 된 거죠? 승인 난 것 같죠? 기분 탓이에요. 전화를 꼭 해보세요. 예, 괜히 기분상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나요? 메일 보내던데.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진짜 왔나요? 축하한다고? 왔으면 여기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실제로 접속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접속이 안 되면 판매자로 했을 때
접속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잘못 가입을 하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인터파크 로그인을 하시면 이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체크리스트가 나와야 돼요. 처음 입점하셨으면. 근데 이거 아직 체크 안 하셨다라고 하면 이거 다 예만 하면 됩니다. 예하고 이 화면이 안 나오면은 대표님 입점 잘못하신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승인이 아직 안 났으니까 끝까지 진행하면 로그인이 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 그게 맞는 거죠. 예. 나중에 승인하면 그거 다시 한번 더 승인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단순하지만 어렵죠. 아이디 비밀번호 하나 넣을 뿐인데. 예. 되는데 뭐안 된다. 그럼 비밀번호 잘못 치신 거세요. 네, 인터파크까지 모두 마쳤고요. 그 다음 이제 스마트 스토어 들어갈 볼게요. 저희가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맞추셨으면 이거 끝나고 혹시라도 대표님들께서 내가 연동이 다 안 되었다라고 하시면 남아 계세요.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도망가시면 안 돼요. 남아서 다 세팅하고 가셔야 다음 주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 주 주말부터.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똑같이 카카오톡에 계속 비유를 하는데 카카오톡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안 되면 메시지 못 보내죠. 똑같은 거예요. 이 아이디 비밀번호가 되게 단순한데 얘를 연동을 안 시키면 상품 등록도 못하고 주문 수집도 못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기능을 쓸 수 없는 것 중에 첫 시작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 이제 스마트 스토어 볼게요. 대표님. 스마트 스토어는 우리 대표님들 중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5번째 메뉴 한번 볼까요?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 입력. 여기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입력 누르면 이게 스마트 스토어 로그인 화면인데 뭔가 써야 될 게 많죠. 일단 아이디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을 했다. 판매자 아이디가 아닌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을 하셨다. 우리 손들어 주신 대표님들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을 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네이버 아이디만 써주세요. 이해되셨죠? 내가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셨으면 네이버 아이디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판매자 아이디로 가입을 했다. 그러면 이메일 형태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안 드신 나머지 대표님들은 내가 뭘로 가입했는지 모르겠다. 그게 3번째죠. 찾아드릴게요. 내가 어떤 걸로 가입했는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이 관리자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로그아웃해서 한번 볼게요, 대표님. 보면은 이게 스마트 스토어 로그인 센터죠. 여기서 로그인하기 버튼 클릭을 해볼게요. 로그인하기.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에서 로그인하기. 판매자 아이디로 했을 때 로그인이 되면 판매자로 가입하신 거예요.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눌러서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셨으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내가 어떤 걸로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판매자 아이디는 이메일 형태. 지금 이렇게 샘플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메일로 돼 있죠?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셨으면 그 네이버 아이디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여기는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셨으니까 뒤에 있는 골뱅이 이메일 형태가 없죠?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비밀번호는 똑같아요.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는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API 아이디랑 API 연동용 판매자 아이디랑 도메인명이 남았습니다. 이 3가지가. 이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스마트 스토어는 총 5가지 정도가 모두 들어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상품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내가 기존에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 걸로 입력하면 되는데 API 아이디와 API 연동용 판매자 아이디는 스마트 스토어에 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스마트 스토어에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화면을 이분할 해가지고 한번 보면은 좌측에 나와 있는 게 스마트 스토어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샤플링 설정 부분인데,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네, 좌측에 스마트 스토어로 로그인해서 보면은 스토어 관리, 스토어 전시 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스토어 전시 관리. 이 스토어 전시 관리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스토어 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스토어 관리. 스토어 전시 관리에서 스토어 관리. 이 메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스토어 전시 관리에 스토어 관리.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상단 메뉴에서 API 정보라고 보이실까요? 네. 이 API 정보 들어가서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캡처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제가 대표님들 잘 찾으실 수 있게 이렇게 캡처한 다음에 한번 안내를 드리면 좌측에서 네, 순서를 이렇게 해서 보면은 스토어 전시 관리에서 스토어 관리 여기서 API 정보까지 왔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가셨으면은 우선 첫 번째 샤플링 기준으로 보면은 API 연동용 판매자 아이디는 여기 나와 있어요. API 연동용 판매자 아이디 이거는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이 두 가지를 거꾸로 쓰세요. API 연동용 판매자 아이디와 API 아이디를 거꾸로 쓰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대표님들께서는 API 사용 설정이 처음 이제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활성화하는 버튼 보이시죠? 그거 누른 다음에 API 사용 설정 부분을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API 사용으로 바꾼 다음에 네, API 사용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하단에 보면 API ID가 나올 거예요. 그 ID를 여기 나와 있는 API ID 부분에다가 이렇게 오른쪽에 보니 이렇게 그럼 저거 없는 사람은 생성하기를 눌러야 되나요? 그 화면에서 오른쪽 한번 보실래요? 오른쪽에 보면 뭐 활성화하는 거 보이시죠? 이상하게 누르시면 네, 그거 생성하기. 누르시면 누르고 사용.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사용하기로 바꿔주세요. 예, 맞습니다. 사용하기로 바꿔주세요. 눌러야 사용하기 버튼으로 해서 네,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했어요? 네, 복사하셔야 되세요. 이게 AI가 아니에요, 대표님. 내 마음을 읽고 이게 이렇게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대행사 등록이라는 걸 해주셔야 되세요. 대행사 등록. 이 녹색으로 대행사 등록이라고 보이실까요? 이 버튼을 눌러주셔야 이제 여기 보이시는 상품과 주문에 대한 거를 샤플링을 쓰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생성이 돼요.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대표님? 도메인명은 한번 도메인명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찾아드릴게요. API ID, API 연동용 판매자 ID 이 두 개까지 다 끝났죠? 네, 끝나셨으면 이제 도메인명을 넣어야 되는데 도메인명은 어디 누르면 되냐면 스마트 스토어 보면 좌측 상단에 동그라미 있죠? 여기 한번 눌러주세요. 동그라미. 대표님들의 스마트 스토어 그 좌측 상단에 동그라미 있죠? 이 화면에서 동그라미 화면. 이걸 눌러주시면 내 스마트 스토어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죠. 예. 이 내 스마트 스토어 메인 화면에서 상단에 슬롯이 되어 있고 뒤에 이렇게 있죠. 이게 도메인 주소예요. 예, 이걸 넣어주세요. 막 스마트 스토어 전체 주소 넣으시는 대표님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대표님.
저는 그냥 주문인에만 뜨는 거 어떡하죠? 주문이네. 네, 상관없습니다. 좌측 상단에 저 주소만, 저 뒤에 있는 이거 하우스 하우룸. 네, 대표님 그 도메인 주소 좌측 상단 주소 표시죠. 그게 한글로 주문인에만 나와요. 어. 저 영문으로 주문인에 넣었었거든요. 한글로만 나와 있다.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영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대표님. 영문으로. 이해되셨죠? 네. 저장 누르면 돼요? 네,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저장. 대행사 대표님 다른 솔루션 쓰고 계셨죠? 아, 그러시면 월요일날 스마트 스토어에 전화하셔서 그 대행사 바꾸고 싶다고 얘기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초기화 해주거든요. 초기화 해주면 그때 샤플링으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API 데이터를 바꿀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클릭하면 쭉 떠요. 그러면 샤플링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저장하면 되나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 거기 누르면은 네. 여기가 주문인으로 들어가요. 거기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네, 뒤에 주소. 아, 요거.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는 그 로그인 아이디 값이었으면 계정 삭제된 거 등록은 안 돼. 또 확인하는 게 없네요. 또 한번. 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세요. 스마트 스토어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아이디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API 아이디가 있고 연동용 API 아이디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도메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까지 써주시면 스마트 스토어가 모두 완료가 됩니다. 네. 네, 총 5개의 쇼핑몰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터디 그룹 때 진행하는 사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선생님, 그거를 예. 다 하고 난 뒤에 셔플링으로 들어가 보면 네. 이게 연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아,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은 B 주문에서 1번 주문 수집 자동이라고 있어요. 주문 자동 수집. 이 메뉴로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F 기초 관리에서 1번 연동 지원 쇼핑몰 계정 관리에서 어느 정도 연동이 끝났다라고 하시면 B 주문에서 1번 주문 자동 수집 들어가서 보시면 내가 연동한 쇼핑몰들이 다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선택 버튼 누른 다음에 주문 수집이 잘 되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문 수집하기 버튼 오른쪽에 있는 거 눌러주시면 지금과 같은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 이렇게 옥션은 로그인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마켓은 뭐 계정 정보 검색 실패, 스마트 스토어 주문권 한 건 있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님께서 연동을 잘 해주셨으면 이렇게 주문 수집했을 때 주문이 없으면 0건 뜨는데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가 틀리게 입력하셨으면 계정 정보 실패라고 떠요. 죄송한데 어떻게 이거 아, 어떻게 들어갔냐? 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B 주문에서 1번 주문 자동 수집, 그 다음에 주문 수집하기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문을 수집 한번 해보세요. 선택한 다음에 어떤 대표님들께서는 주문이 잘 되시고 또 어떤 대표님들께서는 아이디 비밀번호가 실패라고 뜨는데 네, 대표님. 선생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인터파크가 아직 네. 제대로 되지 않고 가입만 했는데 네. 지금 주문 수집 항상 설정 보면은 다른 분은 주문 기준이 결제 일자로 돼 있고 저는 그거만 주문 일자로 돼 있거든요. 아, 그건 확인 안 네.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쇼핑몰마다 수집 기준이 달라서 이것도 그냥 주문 수집해도 되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대표님. 예. API 사용 권한이 없다. 사이트가 어디일까? 스마트 스토어요? API 사용 권한. 그 대행사 등록 잘 되어 있나요, 대표님? 이거 사진 아, 예.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진도를 좀 나갈게요. 네. 여기에서 아까 네이버 스토어에서 스토어 전시 관리, 스토어 관리, 그다음에 밑에 스토어 관리가 있잖아요. 네.
그럼 아까 사용 안 하면 사용까지 했고 네, 그렇게 사용 안 하면 사용을 했더니 네. 또 그 밑에 상품 API 주문 API 두 개가 뜨거든요. 네네. 없으면 거 지금 저한테 있고 네. 여기서 저장을 해야 되나요? 예,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장을 하면은 계속 뭐 안 나오면 이 설정하셔야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떠가지고 저장이 안 돼요. API 사용으로 바꾸시긴 하셨나요? 아, 여기까지는 하셨어요? 그럼 제가 그 수업 끝나고 확인을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잠깐만 이제 그 협의를 멈춰주세요. 어차피 안 풀리잖아요. 네, 대표님들끼리 협의하셔도 해결이 안 나시니까 잠깐만 기다리셨다가 제가 수업 끝나고 이거 세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잠깐만 화면 보시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결론은 안 납니다. 대표님들끼리 협의하셔도. 그래서 잠깐만 계세요, 대표님. 제가 여기 진도 나가고 바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쇼핑몰 연동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표님들께서 한 가지 더 세팅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나오면 어떤 걸 해주시냐면 창이 꺼져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보면은 쇼핑몰 설정이라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쇼핑몰 설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쇼핑몰 기본 정보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쇼핑몰 카테고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쇼핑몰 배송 정보 이렇게 있습니다. 쇼핑몰 배송 정보, 기본, 카테고리, 배송 정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좀 진행을 해보면 저한테 오늘 한 30분 정도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쇼핑몰 설정 부분을 보면은 이게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그냥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운영을 하면은 이 쇼핑몰 배송 정보, 기본 정보를 여기서 등록을 시키면 돼요. 이 쇼핑몰에 직접 들어가서. 근데 저희가 샤플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매매 상품을 그 G마켓에도 등록하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도 등록을 하다 보니까 그 쇼핑몰 기본 정보라고 하는 요소 얘를 샤플링에 담아 놔야 됩니다. 그래야 상품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게. 우리 대표님들 네이버에서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 네이버 쇼핑에서. 네. 그러면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할 때마다 뭘 주죠? 포인트를. 네. 예, 뭘 주나요? 네이버 페이. 예. G마켓에서도 뭐 사면 주죠. 스마일 뭐, 그쵸? 네. 11번가에서도 뭐 주죠. 네. 뭐 주나요? SK 페이 포인트 뭐 OK 캐시백이었죠 옛날에. 그거 주죠. 인터파크에서 사면 I 포인트라고 뭐 줘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단적인 예인데 그런 것들은 다 쇼핑몰별 정보인 거예요. 예, 각 쇼핑몰의 특징. 근데 저희는 샤플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쇼핑몰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을 샤플링 안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쇼핑몰에 상품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얘기를 해서 엑셀에 좀 쓸게요. 제가 미적 감각이 없어서. 도매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가져오는 거는 상품 정보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즉 상품명, 이미지, 대표 이미지, 상세 이미지 뭐 이런 것들, 상품에 대한 정보 이런 것만 가지고 오는 거고, 그리고 샤플링에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정보, 뭐 포인트, 그리고 뭐 옵션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인데 얘랑 그리고 카테고리, G마켓에 있는 카테고리랑 옥션 카테고리랑 같을까요? 다르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을 드려서 G마켓에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G마켓에서 들어가서 볼게요. G마켓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추석 선물 세트라고 할게요. 추석 선물 세트라고 검색을 해보면 김 선물 세트가 있고 뭐 이것저것 있을 텐데 김 선물 세트로 해볼까요? 김 선물 세트.
G마켓에서 김 선물 세트라고 검색하시면 아무 상품이나 하나 클릭해서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죠. 신선식품, 김, 해조류의 김, 이런 카테고리가 있고, 그리고 다른 상품 한번 볼까요? 얘도 해조류의 김. 뭘 보고 싶은 거냐면 해조류의 김, 얘도 신선식품, 김, 해조류의 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근데 네이버 쇼핑에서 김 선물 세트라고 해볼까요? 네이버 쇼핑에서 김 선물 세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쇼핑 더보기 누르면 식품의, 수산의, 김, 해초의 김, 카테고리 다르죠. 네이버 G마켓이랑 이런 것들이 다 쇼핑몰의 특징인 거예요. 카테고리가. 그리고 배송 정보도 다 달라요. 쇼핑몰마다. 아까 1교시 때 잠깐 질문 주셨었는데 이 정보들이 모두 합쳐져서, 이렇게 합쳐져서 쇼핑몰에서 보여질 때는 이 두 정보가 합쳐진 게 이제 상품이라고 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도매매에서 가져오는 거는 원초적인 상품 정보, 이미지, 상품명, 가격, 원산지, 이런 것들이 상품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샤플링에서는 이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기본 정보, 카테고리, 배송 정보. 근데 이 중에서 카테고리는 좀 특수해요. 왜냐면 각 쇼핑몰마다 카테고리가 몇 개 정도 되냐면 8,000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G마켓 8,000개, 뭐 스마트 스토어 8,000개, 그 이상이 되는데, 그럼 저희가 상품 등록할 때마다 G마켓에 등록할 때 카테고리 만들고, 옥션 등록할 때 카테고리 만들면 카테고리 굉장히 힘들겠죠. 8,000개씩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무재고 배송대에서는 이 카테고리 정보가 상품 정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예 얘는 태어날 때부터 G마켓엔 어디, 옥션엔 어디로 상품 등록이 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지막으로 샤플링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정보들은 기본 정보와 배송 정보 두 가지만 만들어주시면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네, 이 두 가지만 만들어주시면 이제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도매매 상품 가져올 수 있게 저희가 연동을 했죠. 방금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 쇼핑몰 아이디 비밀번호 연동을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것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카테고리 정보가 빠지고 쇼핑몰 기본 정보 중에 배송 정보와 기본 정보 두 가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쇼핑몰 기본 정보는 A 상품에서 15번 쇼핑몰 기본 정보라고 하는 메뉴에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얘만 볼게요. 그리고 배송 정보라고 하는 부분은 A 상품에서 17번 쇼핑몰 배송 정보라고 하는 메뉴에서 봅니다. 네, 이렇게 봐요. 만들어 줍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쉬운 스마트 스토어를 기준으로 할게요. 스마트 스토어. 실제로 샤플링 들어가서 한번 해보면 A 상품에서 15번째 쇼핑몰 기본 정보라고 되어 있죠. 15번 기본 정보. 예, 이 기본 정보 메뉴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번 쇼핑몰 기본 정보에서 상단에 쇼핑몰을 선택해서 신규 등록 버튼을 눌러줄 거예요. 보시면 대표님께서 연동하신 사이트가 나오는 거고요. 대표님들은 위메프 팀은 안 나올 거예요. 지금은. 왜? 연동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클릭해서 일단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 선택한 다음에 신규 등록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등록 버튼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계정 선택을 먼저 할 거고요. 계정 아이디를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계정 선택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네. 계정 선택 끝나셨으면
아래에 있는 제목 부분에 이렇게 쓸게요. 기본 정보. 네, 기본 정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정보 안에는 쇼핑몰 카테고리도 사실 이 안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A 상품의 16번 쇼핑몰 카테고리에서 생성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라고 써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굳이 카테고리를 안 만드셔도 상품 정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카테고리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필수값이라고 해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려와서 보면은 기본 정보 부분에 인증 대상 제외가 있고 인증 대상 제외 이렇게 있는데 이 기본 값으로 그대로 씁니다. 여기서 설정할 건 없고 이제 AS 전화번호, 저희 1주차 때 뭐 배웠죠? 대표번호 만드는 거 배웠죠? 0507로 시작하는 우리 대표님들의 가상번호를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스마트스톤이 이 번호가 없으면 상품 등록을 단 한 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AS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는 거고요. AS 안내에는 뭐라고 쓰냐면 상세 설명 참조라고 써주세요. 상세 설명 참조. 이전에 다른 분을 쓰면서 그걸 입력하면 되는 거죠? 예, 그걸 해주시면 되세요. 네. 결국에는 막 항목들이 많고 복잡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값들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AS 전화번호랑 AS 안내 써주시면 되고, 마지막 상품명 길이 초과 시 처리 방법은 백자로 자동 등록 이렇게 해주세요. 네, 백자로 자동 등록. 참조, 상세 설명 참조. 예, 즉 상세 설명 안에 내용이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냥 상세 설명 참조 정도만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입력을 해주셨으면 조금만 내려가서 보면은 옵션 정보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옵션 정렬 방식이라고 있는데 등록 순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품절된 옵션 노출 여부는 미노출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품절된 옵션 노출 여부는 미노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조금만 내려가서 볼게요. 이 기본 정보라고 하는 곳은 모두 통합된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배송 정보가 나오죠. 근데 배송 정보는 A17번 쇼핑몰 배송 정보를 생성하여 사용 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 기본 정보 안에 카테고리랑 배송 정보를 다 넣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배송 정보를 생성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배송 정보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A 상품의 17번 쇼핑몰 배송 정보에 생성을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 유료 및 기타 정보 설정입니다. 사은품에는 뭐라고 쓸 거냐면은 빠른 배송 친절 상담 쓸 거예요. 빠른 배송 친절 상담. 그래서 웹서핑 하다가 사은품 부분 보면은 이제 빠른 배송 친절 상담 써 있다. 다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나와주세요. 뭐 이렇게 베끼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이렇게 카피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아, 가족이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빠른 배송 친절 상담.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 여부, 네이버 쇼핑에 체크 꼭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1교시 때 상품이 네이버 쇼핑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치만 개별 상품을 등록할 때 여기도 꼭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이버 쇼핑에 노출. 그래야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한 상품이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복수구매 할인까지만 볼까요? 복수구매 할인은 설정함. 그리고 999 원이 아니라 개예요. 그리고 %입니다. 즉 유료 및 기타 정보 설정에는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는 거고요. 사은품, 네이버 쇼핑 노출 여부, 복수구매 할인을 설정함, 개, % 이렇게 해주세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999개 이상 사면 1% 준다는 건데 네, 이렇게 해주시면 어느 정도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AS 전화번호하고 그 신청도
아, 네네. 배송 정보는 입력 안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입력 안 합니다. 배송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일까? 이걸까요? AS. 정보도 내려가고. 네. 배송 정보도 내려가고. 네. 이렇게까지 설정하시고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저장 눌러주시면 이 정보가 이제 저장이 돼요. 예, 저장되었나요? 네. 예. 그럼 이제 한 고비가 넘어갔어요. 기본 정보가. 예. 근데 얘는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배송 정보 볼게요. 여기서 두 칸만 내려오시면 A 상품의 17번 쇼핑몰 배송 정보라고 있거든요. 배송 정보 클릭해서 한번 볼게요. 배송 정보 클릭한 다음에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배송 정보 메뉴도 쇼핑몰 기본 정보처럼 이 기본 정보 메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자꾸 생성을 하시는데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빨간색 버튼이 나와 있어요. 배송 정보 안에. 그러면 메뉴를 잘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쇼핑몰에서 스마트 스토어 선택해서 신규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신규 등록. 그럼 다음 같은 상세 설명 참조. 네, 상세를 참조하겠다. 그럼 이제 쇼핑몰 배송 정보인데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계정 선택을 아이디를 꼭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아이디 선택. 이제 이 아이디 선택한 이유가 배송 정보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본 정보 만들 때는 다 샤플링해서 클릭해서 끝났잖아요. 근데 배송 정보는 쇼핑몰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쇼핑몰에 있는 출고지 반품지를 불러와요. 그래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출고지 반품지를 못 불러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데, 그래서 한번 보면은 제목 부분에 이렇게 쓸 거예요. 묶음 배송 불가, 유료 2,500원 이렇게 할 겁니다. 예. 묶음 배송 불가, 유료 2,5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제목 그대로 아래에 있는 배송 정보를 설정을 할게요. 보시면 배송 여부 그대로 두시는 거고요. 배송 속성도 그대로고 배송 방법도 그대로입니다. 저희 묶음 배송 뭘로 했죠? 불가 했죠. 그럼 묶음 배송 가능이 아니라 불가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별 배송비 부분이 있는데 무료가 아니라 유료인 겁니다. 배송비 얼마로 했죠? 예, 2,500원 써주세요. 결제 방식은 선결제입니다. 지역별 추가 배송비는 설정함으로 하고요. 권역은 3권역으로 해주시고 지역별 추가 배송비 설정 안 하면 제주도로 가는 비용 대표님들께서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제주는 3,000원. 제주가 우도 들어가는 거 빼고는 다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고객들이 2,500원 결제하는데 제주도에 계신 고객들은 5,500원을 결제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3,000원 해주시는 거고 제주의 도서 상간 추가 배송비는 평균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CJ 택배로 보냈어도 막 배 2번 타고 들어가고 그리고 우체부 아저씨가 오토바이 타고 가고 그런 데는 추가 배송비를 더 받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원래는 6,000원에서 8,000원 사이예요. 예. 그치만 제가 제일 많이 지불했던 게 17,000원인가 그래요. 추가 배송비가. 그럼 그럴 때는 어떡하나요? 그냥 감수하는 거예요. 예. 나는 도저히 이거를 안 주겠다. 그럼 여기 10만원. 안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8,000원 정도 해주세요, 그냥. 예. 예, 8,000원. 번역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권역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오면 예, 설정함 하셨나요, 위에? 예, 지역별 추가 배송비 설정함.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남아있는 게 출고지, 반품교환 택배사, 반품 배송비, 교환 배송비인데 보면은 출고지 오른쪽에 누르면 판매자 주소록 나오죠. 판매자 주소록 나와서 우리 대표님들의 주소지를 클릭한 다음에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출고지를 불러오게 합니다. 근데 나는 출고지 주소가 안 불러와진다. 네. 불러와져요? 네. 네, 가능합니다.
그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배송 정보를 바꿔주시면 되세요. 추가하시거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반품 교환 택배사 보면은 택배사 클릭하시면 택배사가 나오고요. 네, 이렇게 택배사 나오면 스마트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반품 택배사가 우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 선택하셔서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체국은 내가 발송 택배비가 2,500원이라고 해도 우체국은 3,000원이에요, 반품은. 예, 그러면 교환은 당연히 2배니까 6,000원이 되겠죠. 네, 2,500원이더라도 반품은 우체국이라서 3,000원, 6,000원으로 해주세요. 네, 지정 택배사예요, 스마트 스토어. 원래는 CJ였다가 우체국으로 바뀌었어요, 반품이. 그 다음에 반품지 또한 판매자 주소로 클릭한 다음에 반품지 불러오기 해주시면 끝나요. 여기까지가 배송비에 대한 세팅이고요. 저장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저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두 가지를 만들어줬죠. 기본 정보와 배송 정보. 이렇게 두 가지 만들어 주셨고요.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기본 정보 설정이 끝납니다. 아, 택배사가요? 좀, 회사도 안 들어오고 일본은 또 안 나오는데. 아, 그래요? 잠시만 남아주세요, 대표님. 설정 도와드릴게요. 제목은 뭐라고 나? 아, 제목은 묶음 배송 불가. 제가 잠깐 띄워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수정 버튼 누른 다음에 제목은 이렇게 됩니다. 묶음 배송 불가 유료 2,500원.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고 안에 있는 내용이 기억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유롭게 쓰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서 이렇게 안 해요. 6,000원 더 걸리는 거 맞죠? 네. 선도 3,000원, 왕도 6,000원. 예, 맞아요. 38. 36. 개인, 예, 통관번 요청 안 함. 그 구매 대행에서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기본 정보, 배송 정보 세팅이 모두 끝나게 돼요. 그럼 저희가 세팅한 거를 쭉 오늘 보면은 도매매 연동했고요. 쇼핑몰 연동했고, 그 다음에 쇼핑몰 설정까지 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 쇼핑몰 상품 등록까지 배우시는 겁니다. 이제 이거 끝났으면은 할 게 없어요, 세팅은. 이게 다예요, 대표님. 나머지 쇼핑몰도 있죠. 스마트 스토어 제외하고 G마켓 옥션 11번과 인터파크는 제가 오늘 영상 하단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그대로 세팅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쇼핑몰 상품 등록 한번 볼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어떻게 상품을 찾을 건지에 대한 설명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들께서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배운 대로 상품을 등록을 하셔야 되세요. 하시되 좀 팁을 알려드릴게요. 쇼핑몰 상품을 등록할 때 대표님들께서 상품을 선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선정 기준이 첫 번째, 시즌별 키워드 영상을 본다. 네, 이게 제일 기본이고, 두 번째는 도매매 우수 공급사 리스트가 있어요. 이것도 링크 드릴게요.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한다. 세 번째는 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도매매에 매일같이 올라오는 신상품을 확인을 한다. 요 정도까지 볼 수 있어요. 시즌별 키워드, 도매매 우수 공급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상품. 네, 이렇게 세 가지만 좀 먼저 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은 우선 시즌별 키워드가 어디 있는지는 제가 안내를 드렸고, 도매매 우수 공급사도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신상품을 말씀을 드릴 텐데, 도매매 일단 가세요. 샤플링으로 상품 가져오기 전에 도매매에 가셔서, 네, 도매매에 이렇게 접속을 한 다음에 여기 가서 보시면 쭉 내려서 보시면 인기 100도 있고, 그 다음에 최저가 확인 상품관도 있고, 그 다음 일반 배송 인기 상품이 있고, 해외 직배송 넘어가고, 신규 상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규 상품은 스터디 그룹 1기부터 처음 보시는 거고, 대표님들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한테 공평한 상품 중에 하나가 신상품인 거거든요. 신상품에서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것 있죠. 코로나 위생, 개인 위생과 관련된 상품이 하나가 올라오고, 그 다음 키홀더, 그 다음 세차 키트, 다용도 거치대, 여기 나와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롭게 등록한 신상품을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스텐 칼블럭 샤프너 8종 세트 뭐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그 다음 미끄럼 방지 티슈 올라오고요. 그 다음 뭐 액세서리 보관함, 그리고 개인 위생, 그리고 차량 용품 뭐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이제 이런 상품들 중에서 내가 어떤 상품을 올릴 건지를 잘 고민하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각각에 맞게 좀 안내를